코로나 이게 후유증을 많이 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완치자가 아니라 우리는 회복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자리를 좀 바꿔봤는데요.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리를 좀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좀 전환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다시 자리를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코로나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괴롭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는데 네. 왜 아직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게 후유증을 많이 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후유증에 대해서 최근에 또 기사도 올라왔는데 그런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부산에 계시는 부산 일명 47번 환자분이신데 네. 그 박현 교수님이라고 네. 우리는 완치자가 아니라 우리는 회복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다양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후유증들이 되게 있나요? 일단 박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안 되는 브레인 포그, 앉아 있으면 불편한 가슴 통증, 속쓰림 증상을 동반한 위장 통증, 지속되는 만성 피로를 말씀하셨고요. 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면 후각, 네. 그다음에 미각 장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탈모, 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음. 그것도 찾아보면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떠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증상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반복이 되는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을 판정을 받고 감염이 됐더라도 더욱 무서운 게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간염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데 간염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간세포에 계속 조금씩 남아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순간에 확 번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체가 지키고 있어서 네. 간염 보균자다. 네. 그러니까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되면 간 경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간 경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그래서 좀 더 지나면 간암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방 접종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또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후유증처럼 균이 있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균이 없고 완치가 됐다. 균은 이제 당신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후유증이 있다. 네. 이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브레인 포그부터 만성 피로 우리가 보통 다루고 있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질병들인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자율신경 이상이다 해서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자율신경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요즘 나온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연구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현상 자체를 뇌 신경 손상으로 봤습니다. 뇌신경. 네. 네. 뇌 신경 손상이 왜 일어났냐를 처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급성 호흡기에 관련된 증상이기 때문에 폐가 망가지면서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뇌 손상이 났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것도 일리가 밝혀졌죠. 있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이론들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가 혈관 내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뇌에 손상을 주는데 그 손상 위치가 혈액순환과 호흡을 하는 중추에 손상을 주면서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이런 후유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관장한다 그러면은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뇌관 네. 쪽이고 그런 부위에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그렇죠. 와, 이거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네요. 네, 그쪽에는 또 우리 뇌 신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후각신경, 네. 예를 들면 미각신경, 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증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뇌로 들어갈까? 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sick blood brain barrier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ick 아프다. 아프다. 약하다. 식. 그 blood brain barrier라는 거는
혈관에서 뇌로 쓸모없는 것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그걸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야. 이미 BBB가 약해져 있는 경우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기전 자체가 우리 트로이의 목마처럼 아닌 것처럼 해서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면역세포에 몰래 붙어 있다가 그게 쏙 면역세포인 것처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후유증을 막으려면 BBB가 약해져 있는 상황들을 피하게 평상시에 조절을 해놓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장벽을 그럼 어떻게 평상시에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BBB가 약해지는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염증입니다. 염증. 네,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네, 만성염증. BBB가 약해지고요. 두 번째는 혈관의 압력 조절이 안 되시는 분, 특히 고혈압. 오. 그러니까 혈관, 뇌 장벽이니까 자꾸 이 압력이 높아져 버리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장벽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양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노화입니다. 노화. BBB가 노화가 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인 나이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하다. 네, 그 주민등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문제를 촉발시키는 그렇죠. 거군요. 네. 불을 확 붙이니까 이제 화약이 확 타기 시작을 네. 한다.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가 확 생겨서 그게 후유증으로 네. 남게 된다. 네. 근데 이 후유증이 뭐 한 달 기다리면 없어진다, 뭐 6개월 기다리면 없어진다. 그러면 좋은데 후유증이라는 거가 가장 무서운 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경우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도대체 평상시에는 뭐를 준비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일단 염증을 일으키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